일본 어떻게 해요? 사회문화 3. 사회문화 3은 했어. 했구나. 사회문화 3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자원 동그라미 민법상의 권리의 대상이 있는데 민법상 밑줄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여기까지 이해됐냐?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계약 필요 밑줄.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 물권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자가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이해됐죠?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자, 물권 변동 동그라미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밑줄 공시 방법 밑줄. 여기서 공시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어디에 올리는 거야. 오케이? 공지사항 같은 느낌으로 올리는 거야. 공시 소유 같은 거. 공시 소유? 그게 뭐냐? 공시 시효. 공소시효. 다른 거예요. 네. 공시는 대부분 등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기. 그러니까 막 건물 대장 같은 거 뜯어 등기부 대장 같은 걸 띄워보면 건물이 이게 누구한테 몇 년도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막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 밑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한다. 등기 밑줄. 아까 설명했지. 공시의 방법의 역할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등과는 달리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밑줄. 이게 차이점입니다.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밑줄.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의 체크. 그럼 이 요건을 설명하겠죠.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이 밑줄.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이 매각 허가를 결정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뭐야? 계약을 하지 않았어. 그치? 담보에 대한 이야기야. 담보가 뭔지 알지?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한다. 자, 사망한 경우 밑줄 등기 없이 상속 밑줄.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는 등기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동그라미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 채권액 회수 목적 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의 물건과는 다르다. 담보물권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다.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 없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경매 대금을 각자의 채권에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 거기 밑줄. 금전 채권자 여러 명 밑줄. 채권에게 비례하여 나눠 가진 것이 원칙 밑줄.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 밑줄.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 물권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물권의 성질 밑줄.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뭐가 필요하다? 우선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대금 요즘에 그거 전세 대란 그 전세 사기꾼들 그치 그거에 관한 지금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세 사기꾼들이 이제 세금을 갚지 못하거나 그 이제 보통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자나 아니면은 뭐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뭐야? 본인들이 넣어놨던 보증금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은행권들 이런 데들 전액을 회수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살아는 사람들이 그 돈을 싹 다 날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적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자, 이러한 특성은 담보물권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채권자 금전 채권에 사는 것을 반영한다. 이거 위에서 했던 말이니까 밑줄 칠 필요 없겠죠. 첫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 소멸 밑줄.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물권이 유지된다. 자,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물권이 유지 밑줄. 조금 갚으면 그 조금을 상쇄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셋째, 담보물권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의 가치 밑줄. 물건이 사라져도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집을 팔아버렸어 갚기 전에. 그러면 그 물건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자동차나 이런 것이 대신해서 그 담보물권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면 담보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에 화재보험금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봅시다. 물건은 공시되어야 하고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건의 공시 방법은 동일하다? 아니, 틀렸죠. 다 다르다고 설명했죠. 물건의 이 일반적인 성질상 물건의 대상인 물건이 사라져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니? 틀렸지?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대감을 완납한 매수인은 공시 방법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아까 공시 방법이 없어도 나중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권리의 발생이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권리의 소멸이 법률의 근거로 일어나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공통적인 정당을 꺼지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 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가 공시할 수 없다. 아까 마지막에도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틀렸어. 3번입니다.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 뭐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기억 같은 부분은 2번 틀렸어? 네. 오케이. 그 앞에 같이 봐봐. 2번 같은 문제를 그냥 편하게 맞추려면은 기억의 이유지. 그럼 봐봐. 기억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계약뿐 아니라 공시법도 갖춰야 한다. 근데 채권과의 차이점이 뭐야?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거고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지. 그럼 그 이유를 봐야 돼. 그러려면 뭘 봐야 돼? 위에를 봐야 돼? 아래를 봐야 돼? 기억보다. 위. 어림없지. 봐봐.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계약뿐 아니라 갖춰야 한다 했어. 그러면 그 이유는 앞에 나올까 뒤에 나올까? 뒤에 나오지. 그럼 뒷내용을 보면 돼. 한 문단만 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뭐야? 채권과는 달리라고 되어 있지.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밑줄 쳤던 부분. 그 부분에 보면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원인은 저 부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인 거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어디에 해당하는 이해로 적절한 것을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뭘 봐야 된다? 그 앞뒤를 잘 파악해야 돼. 문제의 문맥을 보고 어딜 봐야 되는지 판단하고 뒷부분 봐야 되면 뒷부분 보고 만약에 앞에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앞부분을 보고. 이해됐지?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보물권은 목적은 소유권과 목적이 다르다. 담보물권은 뭐가 목적이라고? 채권, 돈에 대한 이야기였다. 1번은 맞는 말. 담보물권의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인지?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냐? 이거 틀렸지? 답은 4번이네요.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 그대로 유지된다. 아까 일부만 갚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치권은 유치권 동그라미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 밑줄. 담보물권의 일종의 하나래요. 유치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안은 건물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밑줄. 그래서 공사대금이 바로 뭐예요? 채무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로 규정 밑줄.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권 등과를 구별된다. 구별의 밑줄. 자,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하는 등 담보물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거기에 밑줄. 대체하는 이익 밑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의 밑줄.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 밑줄. 따라서 위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아닌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재개발 구역 같은 거 막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막 이런 거 현수막 붙어 있는 데가 있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잘못됐어요. 자.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고 설명돼 있지. 맞는 말이지. 유치권자가 공사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에 상응하여 건물 전반에 대해서는 아니?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조금만 납부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화재로 소멸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화재 보험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었죠. 대체하는 이익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였고요. 건물 유치권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그만두면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지. 아까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된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 봅시다. 이 글에 A에서 E야 몇 번 했니? 2번입니다. 단어는